교육학 쉽고 재밌게 공부하자. 햄버거 교육학 합격 스킬입니다. 오늘은 구성주의 학습 이론 중 하나인 상황학습 이론을 가져와 봤는데요. 쌤쌤이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개념 하나를 선정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상황학습 이론을 가지고 이해, 암기, 인출을 한 번에 잡아볼까요? 먼저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학습 이론은 구성주의 교육 철학에 바탕을 둔 교수학습 이론인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 철학관인 객관주의에서는 학습이란 교사에 의해 이미 존재하는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와는 반대로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이란 개인이 선행지식, 경험, 흥미 등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성주의자들은 지식이나 기능을 경험, 즉 실제 생활의 맥락과 분리시키는 것을 부정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실생활에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지식이 실제 사용되는 생활 맥락과 분리되어 가르쳐진 결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상황학습 이론에서는 개인이 진정으로 지식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 지식이 사용될 수 있는 실제 세계의 맥락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학습이란 실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과제를 통해 지식이나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짚어보자면 상황, 실제 상황, 그 다음에 실제적인 과제, 그리고 지식이나 기능, 학습.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했다가 적절하게 인출해내면 되거든요. 가령 상황학습 이론이란 실제적인 과제를 실제적인 상황과 함께 제시하여 지식이나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처럼 인출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살짝 문장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상황학습 이론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째, 상황학습 이론에서는 지식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제공하므로 지식의 전이를 촉진시키고 학습 동기 그리고 실제적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개념은 좀 낯선 개념이기도 한데 왜 준비했냐면요. 짜잔! 2017학년도 중등교육학 27번 문제를 보면은 보기를 보세요. 3번. 실행공동체와 정당한 주변적 참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객관식에 사용된 개념들은 논술 문제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도 꼭 잘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실행공동체부터 살펴보죠. 실행공동체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입니다. 이 집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실행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동호회들, 예를 들어서 러닝 동호회, 사진 동호회, 그 다음에 교내에서는 교내 수학 동아리, 과학 동아리 같은 것들이 실행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그럼 정당한 주변적 참여란 무엇이냐? 실행 공동체의 주변에 머물던 초보자가 점점 그 공동체에 적응하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쌓아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과정이 바로 정당한 주변적 참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의사들, 이 의사들로 예를 들어 볼까요? 초보 의사의 경우 누구나 다 인턴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아시죠? 인턴이 된다는 것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수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에 인턴들은 전문의와 함께 회진을 돌며 전문의가 던지는 여러 질문들에 답을 하거나 환자 차트의 정리,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조치 등을 담당하며 주변에서 서서히 참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점점 실력이 쌓이면 어려운 시술들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중간 도제라고 할 수 있는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면 자신만의 시술법을 시험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에 머물던 초보자가 점점 그 공동체에 적응하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쌓아 전문가가 되는 게 바로 정당한 주변적 참여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상황학습 이론의 교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논술에서 나오기가 괜찮거든요. 상황학습 이론에서는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적인 과제란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과제이며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말합니다. 감이 잘 안 잡히시죠? 2 더하기 3을 계속 문제지로만 제공할 게 아니라 돈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는 과제로 제시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실에서 사용되는 과제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교수 원리. 지식이나 기능은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이나 맥락과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미시적 수준. 미시적 수준은 주제에 대한 작은 사례나 맥락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은 6이라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과 2개가 들어있는 바구니 3개가 있으면 사과가 모두 몇 개인가? 라는 식으로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 거시적 수준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유의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복잡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덧셈과 뺄셈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실을 과일 가게로 꾸민 다음 학생들에게 모형 화폐를 주고 그 돈이 모자라지 않는 수준에서 과일을 사고 정확한 거스름돈을 계산하도록 환경을 꾸미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 교수 원리, 전문가의 수행과 사고 과정을 반영해야 한다. 실제적인 과제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법과 사고 과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있는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런 과제가 주어졌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거리를 구할 게 아니라 수학,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전문가처럼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사용한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활용할 때 지식의 전이가 촉진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덧셈과 뺄셈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의 사례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수학여행 경비를 계산한다던가 상자를 만들기 위해 수치를 계산하는 경우도 제공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면은 지식의 전이가 촉진되고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지식이 사용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5가지 교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문장을 그냥 외우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암기맨이 있으니까요. 자, 각각의 문장을 쉽게 외우려면은 일단은 문장의 핵심 키워드를 앞글자로 요약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과제라면 실과,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라면 구다사로 요약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 문장을 키워드로 요약을 했다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이야기로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 실습을 나가서 실과 시간에 벌어지는 상황을 왼쪽에 있는 단어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거죠. 실과 시간에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는 질문이 들어왔다. 실과는 실제적인 과제였죠. 자,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학생이 질문한 건데, 선생님, 집 실평수가 어떻게 돼요? 실평, 실제적인 평가.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이 제발 말해주세요. 구다사이. 사실 이 시국에 일본말을 쓰면 안 되긴 하지만 암기하기 쉽도록 바꿔보니까 구다사이, 뭐뭐 해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구다사,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라는 말이 인출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습생이니까 아무래도 약간 존댓말을 써야 되니까 전 40평 살아요. 전사, 전문가의 사고 과정인 거죠. 마지막으로 상황학습 이론에서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크게 3가지, 모델링, 인지적 발판, 코칭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 부분은 다른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역할도 보겠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성적. 자신이 다루어야 할 정보로부터 의미를 구성하고 기존 지식과 새 지식을 조화시키는 능동적이고 구성적인 학습 과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세 번째, 협동적.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관찰, 모방하고 사회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대화적.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기존 지식을 확인하거나 재구성하고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6번째, 반성적.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성해보고 성찰함으로써 학습한 것을 명료화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역할 6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각각 외우려고 하면 이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이야기로 만들면 괜찮거든요. 상황학습 이론에서 학생의 역할은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과제에 임해야 하며 친구들과 대화를 해가며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고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알게 된 지식을 머릿속으로 구성하고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 적절한지 반성해 봐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만들면 암기하고 인출하기가 쉽겠죠. 이상으로 구성주의 학습 모형 중 하나인 상황학습 이론, 상황인지 이론이라고도 하죠. 이 이론을 같이 이해, 암기, 인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이해, 암기, 인출이 잘 안되는 개념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만나요.